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요즘 정말 화두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이거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대체 뭐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활용 사례부터 과제들 또 카파 같은 개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LM, 정말 중요한 기술 변화의 중심에 있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LLM, 이게 정확히 뭔가요? 핵심은 그거죠. 아주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 학습한 AI. 네네. 다음 단어? 정확히는 토큰이라고 부르는 조각인데요. 그걸 예측하면서 언어를 이해하고 또 만들어내는 거죠. 토큰이요? 약간 단어나 의미 조각 같은? 네, 맞아요. 아주 발전된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동 완성. 근데 대규모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수십억 개, 아니 요즘엔 수조 개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 내부에 어떤 조절 값들이 있거든요. 수조개요? 와, 네, 그걸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언어 패턴까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글, 문장이나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생성까지. 보통은 아주 큰 일반 데이터로 기본 능력을 먼저 학습시켜요. 이걸 사전 훈련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특정 작업, 예를 들어 번역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추가 학습을 시키죠.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사전 훈련하고 미세 조정.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그 점은 꽉 짚어야 하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의미를 이해한다기보다는요. 네. 학습한 데이터 안에서 나타나는 통계적인 패턴을 정말 정교하게 찾아내고 그걸 따라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정교한 패턴 매칭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발전해 온 건가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죠. 2017년에 나온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 여기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제안됐거든요. 트랜스포머 들어봤어요. 네,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이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이게 뭐냐면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얼마나 관련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관계를 잘 포착하게 해줘요. 멀리 있어도요? 네, 그리고 계산을 병렬로 처리하기가 아주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모델 크기를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LLM이 대규모가 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어텐션이랑 병렬 처리 덕분에 확 커졌군요. GPT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죠. GPT가 대표적이죠. GPT-3 같은 경우는 예시 몇 개만 딱 보여주면 전혀 배우지 않은 새로운 일도 곧잘 해내는 퓨샷 학습 능력을 보여줘서 정말 놀라움을 줬고요. 네, 저도 써보고 놀랐어요. 그 이후에는 인스트럭트 GPT나 챗 GPT처럼 인간이 직접 피드백을 줘서 그러니까 이 대답은 좋고 저 대답은 별로야 하고 가르쳐서 모델이 더 인간의 의도에 맞게 좀 더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정렬, 얼라인먼트가 중요해졌어요. RLHF라고 부르죠.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점점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가장 최신인 GPT-4는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멀티모델 능력까지 갖췄고요. 성능도 훨씬 좋아졌죠. 이미지까지요? 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모델 성능만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인간의 의도에 부합하고 안전하게 만들까? 이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발전 속도가 엄청나네요. 단순히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는군요. 이런 기술들이 그럼 실제 현장,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자료 보니까 자동 문제 생성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교육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의학 시험 문제 같은 객관식 문항 있잖아요. 네. 그런 걸 LLM이 자동으로 만들게 하는 연구가 활발해요.
시간이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잘만 하면 문제의 질도 높일 가능성이 있죠. 문제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네요. 물론 아직은 생성된 문제의 품질을 사람이 잘 검토해야 하긴 합니다만 의료 분야에서는 더 직접적인 활용도 기대되는데요. 진단 보조나 임상 의사결정 지원 같은 거요. 진단 보조요? 네, 실제로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 USMLE에서 GPT-4 같은 모델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야, 의사 시험까지 통과할 정도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다는 건 알겠는데 동시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환각, 할루시네이션이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현재 LLM의 가장 큰 한계이자 골칫거리 중 하나죠. 그렇죠. 너무 그럴듯하게 틀린 말을 하니까 맞아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아주 자신감 있게 만들어내거나 아예 없는 내용을 꾸며내기도 하거든요. 환각 말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요?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 같은 걸 그대로 학습해서 재생산하는 편향 문제도 심각하고요. 편향. 그리고 모델을 훈련시킨 시점 이후의 최신 정보는 알지 못하는 지식 단절 문제도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문제들 때문에 LLM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카파 같은 게 관련이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재화 교수님 자료에서 강조하는 카파 접근 방식이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 중 하나예요. 카파요? 그게 뭔가요? 카파는 LLM을 그냥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AI, 예를 들면 기호 기반이나 규칙 기반 AI랑 결합해서 쓰자는 거예요.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죠. 하이브리드요? 네. 특히 온톨로지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지식 구조가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LLM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좀 제어하고 검증하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LLM이 막 말을 만들어내도 정해진 지식 틀 안에서 확인을 한다. 그렇죠. 뛰어난 이야기꾼 LLM이 있는데 옆에 아주 꼼꼼한 사실 확인 전문가 온톨로지 모델을 붙여두는 셈이죠. LLM의 강력한 언어 생성 능력은 살리면서 검증된 지식을 통해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예요. 이걸 온톨로지 모델 중심 생성, 줄여서 OMG 원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OMG 원칙. 재밌네요. LLM의 단점을 다른 AI 기술로 보완하는 거군요. 그냥 무작정 더 크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작정 키우기만 하면 환각이나 편향 문제도 같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GPT-4 같은 최신 모델들 보면 정말 다재다능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인공 일반지능 AGI? 그러니까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는 AI로 가는 첫걸음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실제로 GPT-4가 보여준 능력, 수학 문제 풀이나 코딩, 법률 자문 같은 걸 보면 정말 광범위하고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걸 AGI의 초기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불꽃이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환각 문제나 데이터에 나타난 패턴 너머의 진짜 세상의 인과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네, 한계가 분명하군요. 네, 그래서 현재의 트랜스포머 기반 아키텍처가 정말 AGI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전히 아주 정교해진 패턴 매칭일 뻔이라는 시각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겠네요.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LLM이 정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이나 의료 같은 분야를 혁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환각이나 편향 같은 풀어야 할 숙제도 확실히 안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LLM을 활용하실 때는 항상 이게 완벽한 정보 소스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특히 중요한 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교차 검증 중요하죠.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카파, CAFA 같은 접근법처럼 LLM의 강점은 취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조화된 지식이나 다른 AI 시스템과 결합하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도 알 수 있죠. 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신이 AI와 상호작용할 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AI가 보여주는 반응이 정말 지능적인 이해의 결과일까? 아니면 그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학습된 패턴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할까?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해야 할까요?